독고밀집사의 먹방 이야기. 송이가 귀엽게 다닌다. 시리뽕이 밥을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이다. 배고파 죽겠다. 바로 밥 먹어야 되겠다. 자, 오늘 또 이제 또 하루가 밝아서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56분. 새벽 4시네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해가 뜨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맛있는 멸치 쌀국수 이거 뭐지? 쌀국수, 멸치 맛 쌀국수. 여기에 면사리, 라면 면사리 반 개. 그냥 쌀국수만 먹으면은 양이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마늘 2개하고 황태살, 황태 무침. 이래가 또 오늘 또 이제 또 맛있는 또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뜨겁나? 야, 역시 국수 한 그릇 맛이 괜찮네요. 뜨뜻하게 막 속이 확 불립니다. 면이 국물을 또 많이 쫄아 먹었네. 또 오랜만에 또 쌀국수 먹으니까 괜찮네요. 멸치맛. 마늘 먹고, 마늘을 항상 챙겨 드십시오. 마늘이 암 예방에 좋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됩니다. 다진 마늘 그거 말고 그거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생마늘 2쪽 매일 먹어야 됩니다. 진짜 맛있네요. 황태살. 싱싱합니다. 황태살도 많이 먹으니까 짜네. 그냥 이제 배가 고파가 일단 좀 먹었는데, 오늘도 그러면 또 유익한 이야기가 또 뭔가 또 나와야죠. 유익한 이야기가 뭐 주식밖에 없죠. 뭐 이것저것 많죠. 뭐 결혼 이야기도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밀질서 채널에 썸네일 달라는 영상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원체 그게 내용이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좀 쉽게 좀 이렇게 딱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또 사람 성향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가. 이 주식처럼 올바르게 할 수 있다 하는 뭐 그게 딱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딱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 갖고 영상을 한 개 만들려고 하기는 하거든요. 이런 거는 실시간 채팅 같은 거 하면서 방송 기가 이야기하면은 좀 채팅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좀 같이 이렇게 좀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정답은 없거든요. 정답은 없는 거에 대한 논쟁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본다면은. 왜냐하면 비혼주의자들도 어느 정도 많고, 인구의 그래도 한 20-30% 이상 안 됩니까? 어쩌면 거의 뭐 이게 뭐 대충 그냥 보면 인구의 한 절반 가까이는 좀, 절반은 좀 너무했나? 한 30-40% 정도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싶은데, 그리고 또 한 30-40%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순리와 이런 모든 걸 다 봤을 적에 그래 생각하실 거고. 그래가 뭐 결혼이나 가는 거 솔직히 뭐 해답을 내기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말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 이거 저 안쪽에 들어있던 거는 뜨겁구나. 마늘 먹어야지. 마늘 꼭 챙겨 주세요. 마늘, 황태. 새벽 4시,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쇼츠에 보면은 조회수가 그냥 완전히 팍 죽어버립니다. 그게 아마 우리나라가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 이런 걸로 보면은 이 새벽 시간대는 국민의 한 70% 정도는 잠을 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쇼츠 조회수가 완전히 그냥 확 죽어버리거든요. 그래가 아침에 이제 또 7시 넘어가면은 또 좀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가 최고 절정으로 제일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볼 때 유튜브 시청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시간대가 저녁 8시에서 밤 11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제일 높지. 그리고 주식에 오늘도 뭐 한 가지는 뭐 좀 짚고 넘어가야지. 주식에 좋은 게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믿지 모자 양호단 채널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는 것만 하면 안 되고 뭔가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제 좀 설명한 것 중에 지금 한 가지 생각난 게, 주식에 있어 갖고 왜 그 나스닥을 보고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스닥을 보고 폭락상 때 사락을 했지. 그리고 분산 투자, 참 그거 설명해야 되네. 분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한 5개 나눠서 사면 되지 왜 분산을 30개 50개씩 왜 나누냐, 그래가 뭐 관리가 되냐, 뭐 이런 뭐 아주 이상한 생각을 막 해갖고 이제 막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미국 장이 빠지면은 전 세계가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미국 장이 빠지면은 우리나라만 빠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빠진다고요. 그러면은 미국 장이 올라가면 전 세계도 다 올라가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주봉상 항상 미국 주봉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기업의 어떠한 내재 가치라든가 테마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죠.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봉상으로 보면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뭐고 폭락장이 시작을 돼서 폭락장이 진짜로 음봉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모든 주식이 올랐던 것들도 다시 다 반납을 하고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 폭락장 전이나 폭락장 후나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기업의 가치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냥 미국 주식이 빠지고 미국이 장이 폭락장이 오면은 가치가 비슷한 기업이 그냥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1,000원의 가치 나는 거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1,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1,000원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 1,000원의 가치는 미국 달러에 비해 갖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모든 것들에 이제 있죠 지표들
거기에 맞춰갖고 이게 1,000원이라는 가치를 받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이게 1,000원의 가치가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폭락장이 진행되면은 주가가 떨어져요. 폭락장 대세 상승장 와도 그 기업의 가치는 비슷한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거나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미장이 빠지면은 다 빠져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예를 들면은 뭐 100조짜리 뭐 가치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미장이 빠지기 전이나 후나 그 가치는 비슷해요. 이런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미장이 폭락장 왔다가 갔다가 하는 바람에 이게 가치가 100조짜리가 30조 됐다가 100조 됐다가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어요. 그냥 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뭐 그냥 한마디로 그냥 명분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미장 빠지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 나빠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달러의 가치에 비해 갖고 이 그냥 시장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한다는 이유가 100개로 분산을 하고 1개로 분산을 예를 들면 한 개를 1억을 갖고 한 개에 1억을 넣었다고 칩시다. 100개에다가 1억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한 개에 넣은 게 100개에 넣은 거하고 지수가 빠지면은 똑같이 떨어져요. 똑같이 떨어져 갖고 이 밑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고 그럼 똑같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 의미가 똑같죠. 그냥 1억을 한 개에 넣는 거나 100개로 나눠가 넣는 거나 똑같잖아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같이 빠졌다 같이 올라가는데 그냥 귀찮게 뭐하러 100개에다 나눠가 하냐, 한 개에다가 하면 되지. 맞잖아요. 그런데 왜 100개로 나누냐? 그럼 어차피 지수 따라가는 건데 만에 하나 이게 망했을 적에 얘가 상패를 하거나 배임 횡령이 나오거나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가 망했다. 제가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보라 그랬죠. 그러면은 1억을 넣었는 게 망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다 날리죠. 리스크 있죠. 100% 안전합니까? 100% 안전하냐고요.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100% 안전하게 내 돈이 10년이고 20년이고 됩니까? 이 회사의 운명하고 내 돈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100개의 종목을 나눴다. 그러면은 이 중에 확률적으로 다 망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하나가 망할 확률은 높을 수도 있죠. 그냥 망해보면 다 날리는데.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 100개가 망할 확률이 이 안에서 한두 개예요. 대주주 지분율 20% 이상, 그리고 흑자 기업에 폭락장 때 몰빵하고 그렇게 골랐는 기업으로 그 제 네이버 밀집사 가면은 제 샴푸 했었던 그 안에 주식을 그 고르는 게 10개를 제가 골라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한번 찬찬히 읽어봐요. 그럼 밀집사는 어떤 식으로 기업을 골라갖고 왔는가. 그 안에 다 녹아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대주주 지분율하고 재무제표하고 이렇게 보고 기업을 선정을 했구나. 그러면 나도 이런 식으로 기업을 선정하면 되겠구나. 그냥 낚시 잡는 비법이 그 안에 다 숨어 있어요. 그냥 글만 읽으면은 자기 자신이 주식 전문가가 돼요. 그렇게 그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100개가 이제
이 중에 한두 개 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98개가 있잖아요. 한두 개도 안 망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골랐는 기업이 거의 안 망합니다. 진짜 망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한두 개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다고 관점으로 보락했으니까 한 3개 망했다 칩시다. 97개가 살아갖고 올라가죠. 그럼 이 3개가 망해갖고 상폐된다. 그냥 던져놔요. 손절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매 원칙에 손절 없어요. 처음부터 손절할 기업은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는 던져놓고 훗날에 상폐돼갖고 뭐 다시 살아오는 확률도 있어요. 좋은 기업은.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 던져놓고 상폐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97개가 대세 상승장 가면은 이 3개의 원금을 다 하고도 수익이 극대화된다고요. 그래서 나누라는 겁니다. 리스크 없애려고. 요거 한 개에다가 내가 몰빵 쳤을 적에 망해버리면은 내 돈 다 날라가잖아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100개로 나눠 놓으면은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100개든 1개든 내 돈 들어간 거는 그냥 1억 똑같아요. 1억 똑같은데 폭락장이 오면은 요렇게 떨어져요. 같이. 내 돈 전체의 가치가.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다 올라가요. 똑같아요. 1억에 대한 거는 여기 한 개에다 넣었을 때나 1억에다 넣었을 때, 여기 100개에다 넣었을 때나 수익률이나 이런 거는 비슷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하면 지수 따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가면 다 내려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개별적인 어떤 테마나 이런 게 약간씩은 있지만 결국에는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폭락장 오면 주봉상, 일봉상으로는 틀린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3개나 4개나 뭐 이렇게 뭐 집중 투자 하락하는 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 제가 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요 부분에 대한 어떠한 보충 설명이 어제 영상에는 없죠. 그냥 분산 투자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먹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 오늘 또 영상을 만들게 됐네. 원래 오늘 영상은 썸네일 안 붙일 생각이었는데 붙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거를 이해하고 종목을 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샴푸 해설단 들어가가 밀지사 블로그에 링크 있습니다. 경제 전문 블로그 샴푸 해설단. 거기 들어가서 글이 11개 있는데 그 첫 번째 글, 그 주식 공부, 그걸 한 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식 종목 토론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안에 10개의 제가 종목을 골라놨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10개를 읽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고르면 되는구나. 그냥 바로 알게 돼요. 밀집사가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골라갖고 이렇게 종목 토론에다가 게시글을 10개를 올렸었구나. 그냥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바로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은 주식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대인 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은 그냥 인생이 이제 피는 거죠. 그냥 이제 혹시 뭐 돈을 많이 못 버신다고 하는 뭐 경비나 서거나 이런 뭐 좀 공부를 많이 못 해갖고 좀 연봉이 낮은 기업에 있더라도 열심히 내 돈 아껴 쓰면서 주식 잔고에 돈 모으면서 폭락장 기다려 가면서 분산 투자해갖고 좋은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하시는 분은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죠. 남들 뭐 15년 만에 할 거를 뭐 18년 만에 할 수도 있고 20년 만에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올바르게 이 자기 자산을 불려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한테도 알려줘갖고 자기 자식들도 올바르게 이 금융을 어렸을 적부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하게 되게끔 교육을 시키겠죠. 몰빵 치다 골로 갑니다. 몰빵 치지 마세요. 주식 종목 10개를 분산하는 것도 몰빵입니다. 하나 날라가면 원금 10% 날라가죠. 10%는 큽니다. 다른 것들 올라가는 걸로 그거 봉쇄 하락하면은 커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요? 좋은 종목이 천지빛깔인데 좀에만 알아보면 살 것도 천지인데. 결국에 기업의 가치는 지수 따라가고 아무 의미 없는
이 세상의 그 차트 속에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탕진하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쌀국수가 맛이 괜찮네. 아, 국물이 좀 마지막에 다 졸아가 국물이 없어가 좀 국물을 마셔야 되는데. 한 3, 4년 뒤에 제 댓글에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폭락장 한번 겪었습니다. 27살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 댓글 하나 올라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아, 맛이 괜찮네요. 유튜브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막 원래 하면 이런 이야기는 제 자식한테는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도한테 안 알려주죠. 제가 왜 알려줍니까? 밉진모자 야옹단 채널 활성화 시키려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틀어놔야 뭐가 돼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 오픈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엄청난 힘이죠. 또 이렇게 되니까 유튜브에 양질의 영상, 좋은 영상 이런 게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 참 이 하이바 만든 사람 이거 창점 위로 좀 더 올라가게 만들면은 여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할 건데 그거까지 생각 못하는 겁니다. 아, 속이 확 풀리네요. 마늘 주식에 관심 없었던 분들 오늘부터 관심 가지시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나중에 이상한 거 하다가 다 떨어먹습니다. 마지막 마늘 일단 맵다. 아우. 지금 여러분들 뭐 갖고 있는 돈 적금 넣어갖고 몇천만원 있고 뭐 이런 거 잠시 들고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 내가 잠시 들고 있었구나 나중에 다 날리고 나서 지금 있을 때 이 밀지사 만나갖고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밀지사 블로그 가서 공부하고 제 거 썸네일 달려있는 영상들 다 보시고 그래가 미래를 설계하면은 아주 좋은 훌륭한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 송송고 이제 밥 먹고 있네요. 네, 그럼 먼저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땡큐.